안녕하십니까. 소마시네마 한 열흘 넘게 만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고요. 영화를 한 편 보고 왔는데 바로 영웅입니다. 이 영화는 많이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사실 촬영되어서 2020년도에 제작이 완료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영화고요. 한국 영화로서는. 그리고 그 개봉 시기를 적절한 시기를 못 찾다가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개봉하게 된 나름 큰 대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의미가 있는 영화인데요. 이 영화는 사실 어, 한국에서 만들어진, 그러니까 무슨 번안 작품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진 오리지널 뮤지컬을 최초로 영화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. 이 영화의 연출자는 이제 대중적으로는 이제 이미 흡입력을 보증받은 윤재균 감독이고요. 윤재균 감독이 나름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은 뭐 윤재균 감독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좀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논란이 없는 감독님은 아니시고요. 윤재균 감독님의 작품은 지금 천만 관객 감독이라고 되어 있죠. 국제시장,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국제시장 1426만 명을 동원한 영화고요. 국제시장이고요. 그 다음에 해운대 2009년도에 1132만을 동원한 영화 되겠습니다. 한국형 재난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렇게 큰 흥행작들을 만든 감독님이시고 모든 작품에 거의 각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국제시장 이후에 2014년도에 만든 국제시장 이후에는 사실상 영화 촬영 연도는 2006년도니까 한 6년 만에, 그리고 극장 개봉은 한 8년 만에 개봉한 영화입니다. 윤재균 감독은 사실 영화 팬들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공격받은 감독이게 되겠습니다. 이 지금 이 흥행 뭐 계속 생각을 했어요. 뭐 그 데뷔작인 극장 연출 데뷔작인 두사부일체부터 해서 여기 리스트만 보겠습니다. 두사부일체, 그 다음에 색즉시공, 낭만자객이 좀 실패했는데 그 외에는 뭐 1번가의 기적, 해운대, 국제시장까지 모두 흥행에 성공한 이런 감독이고요. 각색 작업에 참여한 영화들 리스트만 해도 상당합니다. 근데 이 감독님이 근데 약간 항상 이제 논란을 맞이하는 거는 좀 그 어떤 영화의 스타일들이 어디서 본 듯한 소위 말해서 우라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연출이 좀 많고, 그 다음에 좀 관객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영화의 톤앤 매너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정서. 그 다음에 각본적으로는 항상 코믹 코드를 넣은 다음에 이제 뒤에서 울려버리는 좀 심파적 구조, 이런 점들이 이제 늘 비판을 받아왔던 감독이고요. JK 필름이라고 하는 자신의 제작사를 이끌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. 이 JK라고 하는 게 재균이 윤재균의 그 재균인 거죠. 그래서 윤재균 감독이 이제 거의 각본 기획 연출로 참여하고 있는 영화인데 또 역시 흥행에 성공한 건 별개로 그런 영화적 구조로 인해서 좀 촌스러운 영화를 만든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영화의 쪽 비판, 영화 팬들의 입장, 좀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감독이시죠.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 역시도 뭐 그런 그 세상의 속설과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제 개인적 입장입니다. 물론 윤재균 감독의 영화가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의 정서를 이렇게 원초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좀 울컥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. 더구나 이제 안중근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이 영화에서 울컥하지 않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. 특히 이 장면이죠.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서 펼쳐지는 이제 법정씬에서 그 누구의 죄인가라고 하는 노래가 흘러나올 때에 그런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 그 안중근이 암살한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의 이제 그 죄를 묻는 이런 장면들은 이제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상식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, 그러니까 좀 울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. 그 뒤를 이어서 그 이 편지 장면과 더불어서 아들에게 써서 보내는 우리 아들 도마에게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는 이 파트, 어머니가
도마 안중근 의사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를 부르는 노래 부분 파트, 이런 파트들이 상당히 울컥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의외로 이 영화에서는 지금 영화의 스토리라고 좀 서브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서리 캐릭터를 김고은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, 이 김고은 배우가 연기하는 장면의 또 호소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열창을 하는 이런 이 장면, 옆에 잠깐 따본 장면인데요. 이런 장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연기를 보여줍니다. 근데 그 개별 장면들의 완성도와 달리,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영화의 원작은 뮤지컬이고요. 지금 이제 이 영화의 개봉과 함께 다시 상연되고 있는데요. 그 이 뮤지컬에서 뮤지컬은 보통 2시간 이상을 항상 하니까 거의 3시간에 육박하는 러닝 타임을 가지고서 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거기서 이제 이 영화의 러닝 타임은 한 2시간 10분 정도의 영화적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. 정확하게 보자면 네, 러닝 타임이 네, 120분이네요. 2시간 26초입니다. 딱 2시간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나오는 뮤지컬에서 나오는 넘버가 한 30곡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15곡 정도라고 하는데, 뭐 제가 정확하게 세본 건 아닙니다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가 시퀀스와 시퀀스가 이제 노래가 나오는 장면들의 시퀀스를 이제 엮어 나가거든요. 그래서 첫 장면은 이제 이 안중근 의사가 손을 이제 단지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설원 속을 걸어가서 보여지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. 어떤 장면이죠? 이런 거죠. 이런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영웅 타이틀이 뜬 다음에 영화가 전개가 되는데, 그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하얼빈으로 떠나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, 그 짧은 기간이죠. 그 독립운동가로 잠깐 활동하다가 인도적인 조치 때문에 이제 그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들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러 가는 과정이에요. 나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이야기 가고, 대신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주변에 조연 캐릭터들이 사실 필요합니다. 중심 인물을 사실 안중근 캐릭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영웅 그 자체 영웅화라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화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캐릭터를 갖다가 뭐 더 강화하거나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. 약간 코믹한 요소들도 당연히 제한되어 있고, 약간 좀 그 성스러운 존재 인물이고요. 또 다른 한 반편에 이제 지금 이 스토리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.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죠. 한 서브 플롯에 등장하는 인물로 김고은이 연기하는 설이라고 하는 인물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분노해가지고 일종의 스파이가 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. 일본에. 그리고 그의 이제 동료들로, 독립군의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참여하고 되는 동료들로 우독순 역할의 조재윤, 그 다음에 이제 스나이퍼이고 조도선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역시 또 배정남이 연기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유동화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. 이 인물은 이제 이현우가요? 이현우가 연기하고 있죠. 이현우가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 의외로 생각보다 박진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. 영화에서 이제 초반부에는 그 유재균 감독 특유의 좀 유머 감각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, 영화의 또 서브 플롯에 어느 정도의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러브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요. 이현우와 그 다음에 이 마진주라고 하는 캐릭터는 둘이 이제 당대의 청춘을 대변하는 뭐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 그런 서브플롯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비극적인 스토리로 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, 특별 출연해서 이제 마진주의 오빠로 이제 유명 배우 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분이 이제 또 카메오 같은 역할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이 주요 등장인물들이 형성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. 자, 여기서 이제 약간 보면 영화적 구조상으로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의문을 갖게 되냐면, 이 카운트 파트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.
이토 히로부미가 이분이신데, 이분이 아마 뭐 제가 이름까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뮤지컬 배우 같으세요.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카운터 상대인데, 능동적인 캐릭터라기보다는 영화의 구조자가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이 김고은이 이제 일종의 그 역할을,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캐릭터인 거죠. 이 사람이 이제 모르스 부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의 동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위장된 캐릭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도 영화적으로 이 인물이 뭐 간단하지만 명성하고 시의 현장에 있었고, 궁녀로서,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노가 결국 이제 이런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설정 정도가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좀 즉자적인 설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. 자, 좀 약간 이제 캐릭터적으로 조금 더 심화된 스토리들은 당연히 이쪽 캐릭터들이 이제 있는데요.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뮤지컬이라고 하는 게 그 논리니요. 그러니까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형태라기보다는 시퀀스가 계속 한 장면 한 장면이 노래가 되면서 연출이 되는 그 역할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각 장면들이 사실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이 영화를 보면 뭐 잘 되어 있는 그 뮤지컬 영화의 훌륭한 작품들 같은 경우 보면은 전체적인 주요 테마의 이야기가 이제 점차적으로, 그러니까 이야기가 시퀀스의 구조가 완성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조금 더 변화되든가 변주되거나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모아지게 되는데, 이 영화는 이미 예정된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, 그 속에서 주로 노래라고 하는 건 이제 인물들의 심경 같은 것들을 주로 담아내는 역할들을 하는데, 윤재균 감독이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영화가 시퀀스가 끊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잇기 위해서 여러 가지 브릿지들을 넣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늘을 보여준다고 그다음에 다른 장면으로 이어진다거나, 문을 열면 뭐 설원이 바로 펼쳐진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심경들을 연결해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. 뭐 지도를 보고 있으면 그 지도가 이제 다른 공간이 이동되어 있는 장면으로 나온다든가, 그런 식으로 이제 무대극적인 연출들을 좀 많이 사용하면서 연결성을 이제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죠. 근데 그게 늘 성공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영화의 이야기가 전적으로 영화의 흐름의 오히려 이제 노래를 하는 장면들이 쭉 이어진다는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.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장면이고요. 사실 뭐 일단 좋은 점부터 말하자면 배우들은 굉장히 자기 목 이상을 다 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정성화 씨의 경우에는 뭐 사실 이 매체 미디어 연기보다는 뮤지컬 쪽에서 훨씬 명망이 높은 배우죠. 그리고 이 영웅 캐릭터에 관해서만큼은 뭐 거의 이 안중근 역할에서만큼은 거의 정성화를 거의 넘버원으로 뽑는 것이 뮤지컬계라든가 대중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정도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이 영웅적 캐릭터를 호소력 있는 가창력과 연기로, 표정 연기로 잘 해내고 있고요. 기대 이상의 배우 역할을 해주는 인물은 사실 또 김고은이 맡고 있는 이 캐릭터예요. 뭐 사실 명성황후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많죠. 명성황후가 이제 뭐 나는 조선의 국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땐 좀 논란이 많은 인물이죠. 하지만 어쨌든 뭐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던 한 나라의 왕비로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캐릭터의 연기를 굉장히 노래도 잘하시고 훌륭하게 연기를 해냈더라고요. 뭐 그 다음에 뭐 의외로 다른 캐릭터들, 이 영화에서 주요 이 축 안중근의 결행에 참여를 하고는 이 캐릭터들도 뭐 좀 이미지가 약간 코믹한 느낌들이 많이 들어가는 배우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뭐 그런 연출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역할도 합니다만, 그렇다고 해서 뭐 영화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의 연기를 한 것도 아니고 배우들은 뭐 잘못이 별로 없다고 봐요. 다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항상 늘 윤재균 감독의 영화들에 대한 비판의 맥락과 좀 닿아 있는데, 사실 정서적으로 뭐 이 영화를 참 뭐 잘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데, 못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참 잘 만들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. 그러니까 톤앤 매너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서들을 좀 깨는 부분이 앞부분에 또 혹시 등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윤재균 감독이 처음에 이제 등장해서 안중근 캐릭터가 거의 뭐 일관된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만, 이 장영란 배우가 부인 역할로 등장을 하거든요.
근데 거기서 약간 이제 원망받는 씬에서 뭐 그 어떤 장난스러운 장면 같은 게 좀 등장을 해요.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안중근이라는 인물이 당대에 뭐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된 사람은 아니었을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원망 어린 행동들이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약간 뭐좀 투정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독립군 진영에서 뭐 박진주 캐릭터 같은 캐릭터가 벌이는 농담이나 투닥거림, 조지훈 캐릭터가 투닥거림 이런 것들도 뭐 약간은 톤을 좀 깨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중간에 뭐 그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에서도 약간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뭐 어쨌든 중간 이후에 그런 장면이 안 나오는 거고요.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실망했던 장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종의 그런 작전 시퀀스들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약간 텐션 같은 게 지나치게 좀 높이 형성돼 있죠. 그러니까 약간 이 윤재균 감독의 영화에 보면 캐릭터들 자체가 이렇게 좀 인물의 깊이를 항상 좀 표면적으로만 드러내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좀 연출 자체도 뭐 그런 공간에 비해서 매력적인 연출 액션 시퀀스라고 말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. 그런 장면에서 펼쳐지는 이 배우들의 감정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지나치게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또 일반 또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라서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객석이 굉장히 많이 차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그런 이 윤재균 감독의 그런 개그 코드가 또 먹히는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장면들 또 어김없이 깔깔거리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저는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 영화에 대해서 호의감을 갖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, 그러니까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 지점 같아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뭐 결코 뭐 완벽한 뭐 영화 또는 훌륭한 영화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 데면서 망설여지는 지점이 있고요. 애초에 근본적으로 이제 뮤지컬 영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소위 말하는 국뽕 콘텐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죠. 근데 약간 그 일제 항일 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의 경우는 복잡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안중근 의사의 서사에서는 사실 또 되게 정말 말 그대로 영웅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물론 뭐 명성황후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뭐 역사적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크게 뭐 흠을 잡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다만 이 영화를 만들어낸 방식들, 그러니까 이 배우들의 호연들, 뛰어난 연기나 노래에 비해서 영화가 끊김이 자주 느껴지고 그 다음에 영화의 톤앤 매너에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좀 어색한 개그 있는 연출들은 좀 지양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영화가 좀 그러면서 영화의 흐름, 리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몰입하는데 좀 루즈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좀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런 장면들의 아쉬움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시퀀스는 꽤 훌륭한 시퀀스들이 많이 발견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장면들이 이제 후반부에 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영화에서 그렇지 영화 전체를 보자면 아쉬움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부분에 좋았던 부분들은 좋고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또 있는 거라서 뭐라고 단정지긴 참 뭐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화 같습니다. 뮤지컬 영웅이죠. 네. 그리고 이제 독립 영화 그 액션 시퀀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인서트 컷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영화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전투 장면 같은 것들이 되는 장면들 사실은 많지 않고 시대적 구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지점들에서는 또 미술 프로덕션적인 측면에서 또 괜찮은 면이 있고요. 아쉬운 면은 또 아쉬운 면대로 좀 남아 있는. 그래서 뭐 상업 영화로서 일단은 요 안중근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사실 뭐 교과서적으로만 배운 세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식의 접근 방법도 좋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. 근데 뭐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라고 이길 수밖에 없네요. 영화 자체가. 그래서 일단은 처참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남는 뮤지컬 안중근의 뮤지컬 영웅의 서사의
영화의 작품이었다는 얘기가 좀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죠. 네. 이상 소마시네마의 소마 50이었습니다.